살다 보면 인생이 술술 잘 풀리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잖아요. 제가 그분들을 가만히 분석해 봤어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인생에서 저렇게 다른 결과가 나는 걸까? 뭐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관찰해서 발견한 한 가지 차이는 이거였습니다. 잘 되는 분들은요, 이야기할 때 주제가 주로 가능성이나 재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 분들은요, 힘든 점이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능성과 재미를 이야기한다는 건 이런 거죠. 야, 나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냐? 진짜 재밌다. 혹은 내가 이걸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재밌을 것 같지 않아? 괜찮겠지. 이거 잘 될 것 같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마냥 긍정회로를 돌려라 그런 게 아니고요. 똑같이 문제 상황이 있어도 야, 살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재밌지 않냐? 혹은 야, 내가 이거를 진짜 너무 당황했는데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해서 해결을 해봤더니 또 해결이 되더라. 야, 재밌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은 보통 좀 인생의 좋은 흐름을 타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건 어떤 거죠? 아, 나 이번에 내가 무슨 일 생겨가지고 우리 직원이 사고 쳐가지고 진짜 죽겠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뭔가 힘든 점을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뭐랄까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거는 시장이 너무 한계가 있어. 이거는 내가 더 노력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것 같지 않아. 이런 식으로 문제에 집중하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좀 되게 인생이 잘 풀리지는 않는 혹은 잘 나가다가도 문제를 겪는 그런 상황을 만나더라고요. 결국 이분들이 이런 말에서 차이를 보인 이유가 뭘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말이 달라진 거겠죠. 생각의 차이가 말의 차이를 만들고 그리고 말의 차이가 결과조차 바꿔버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거는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닙니다. 시작의 기술이란 책을 쓴 게리 비숍이라는 사람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 할수록 실제로 더 힘들어진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자동적으로 흘러나오는 내면의 생각에 끊임없이 귀를 기울인다. 머릿속 비난의 목소리에 너무 익숙해져서 부정적인 생각이 지금 내 기분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한다.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고 그걸 끊임없이 묵상한다고 해야 되나요? 속으로 되뇌이면은 그게 현실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핵심은 이거죠.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면은 그 생각이 현실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리는 분들은 힘든 점, 문제에만 집중해요. 그리고 힘들다, 힘들다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어떻게 된다? 진짜로 힘들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객관적으로는 상황이 힘들어 보이더라도 나는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생각하면은 결국 잘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이라는 게 이만큼 강력한 것 같아요. 생각이 정말 강력한 이유가 또 뭐냐면요. 얘는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작의 기술에서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긍정적 자기 대화가 기분을 극적으로 끌어올려주고 자신감을 높이며 심지어 생산성까지 향상시킨다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지속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나쁜 소식은 정반대의 경우도 고스란히 사실이라는 점이다. 부정적 자기 대화는 기분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 수 있다. 작은 문제도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없던 문제도 만들어낼 수 있다. 생각이 정말 강력한 이유는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하면 그대로 된다. 이것도 맞는데 나쁜 것조차 그대로 현실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그만큼 강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 생각의 힘을 느낀 게 언제였냐면 제가 교사할 때였거든요. 교사할 때 누구나 저도 인간인데 좀 예쁜 아이가 있고 안 예쁜 아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하는 짓은 좀 영락없는 문제아야. 영락없는 문제아라서 사고도 많이 치는데 뭔가 애정가는 그냥 제가 그 아이에 대한 호감이 있는 거겠죠. 어떤 이유에서건. 근데 제가 한번 그 아이를 저 아이는 문제를 일으키고 있지만은 나는 저 아이가 좋아. 저 아이는 속은 착한 아이야. 이렇게 한번 생각하잖아요. 놀랍게도 그 아이의 행동이 정말로 예뻐 보여요. 다른 선생님들은 나 진짜 개 싫다. 그 아이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데 필요 없어. 나는 그 아이가 예뻐. 그러면은 예뻐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아이를 예쁘게 대한다는 거를 얘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저를 좋아하고 관계가 좋아지고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뭐 마냥 성인군자 같은 교사였냐? 당연히 아니었겠죠. 똑같이 문제를 일으켜도 유독 좀 약 오르는 애들이 있어요. 유독 좀 킹 받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한번 제 눈에 저 친구 참 마음에 안 든다라고 찍힌 거죠. 그런 아이들은요. 좀 그러면 안 되지 싶어도 뭘 해도 별로 안 예쁘게 보여요. 저는 예전에 제 소양이 부족할 때는 그냥 그 아이가 이상한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냥 제가 그 아이를 찍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제가 한번 그 아이를 찍고 안 좋게 보니까 얘가 하는 행동은 다 문제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도 알아. 아, 저 선생님이 나를 유독 깐깐하게 보고 있구나. 그러니까 관계가 틀어지는 거죠. 그 친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냥 제 잘못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누군가가 좋게 기대하면은, 누군가 나에 대해 좋은 기대를 갖고 있으면은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어지는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하죠. 그런 것도 있고 반대도 있어요. 누군가가 나에 대해 안 좋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은 나도 더 안 좋아지는 골렘 효과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게 타인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이냐라는 거죠. 내가 나를 좋게 생각하면 좋은 면만 보이고 실제로 좋아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안 좋게 보면요. 점점 더 안 좋은 면만 보이고 실제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의 힘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왜?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시작의 기술이란 책에서는요. 우리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는 거냐? 생각은 어떻게 바꾸는 것이냐?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걸까? 비결은 주절주절 이어지는 서사에 불과했던 자기 대화를 단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단어는 늘 소음을 모조리 제거하고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가진 힘을 천명하는 일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는 이렇게 할 거야 혹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다. 해야 돼, 해보지 뭐는 말할 것도 없다.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를 규정하는데 그 언제란 분명 지금은 아니다. 단언 형태의 자기 대화란 지금 당장 여기서 내가 이 순간의 주인임을 천명하는 것이다. 나는 땡땡이다. 나는 땡땡을 환영한다. 나는 땡땡을 받아들인다. 나는 땡땡이라고 단언한다 라고 말하라. 할 거야, 될 거야 라는 식의 서사보다는 이게 더 강력한 명령의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단언이 뭐라고요? 나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단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좀 부정적인 성향이 강해. 그렇다면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야 라고 선언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나 너무 좀 시니컬한 것 같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생각해 봐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좀 돼봐야지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점이 언제예요? 이건 미래잖아요. 먼 미래에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바뀌면 좋지 않을까? 이 말에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정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되겠다라고 천명하고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 교사 예시로 조금 돌아가면요. 예를 들어 당시에 제가 이런 문제의식을 느꼈다면은 나는 모든 아이를 똑같이 긍정적이고 사랑의 눈으로 볼 거야 라고 그냥 그 순간 선언했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좋게 봐봐야지. 아이고 저 친구도 집에선 사랑받는 아들인데 잘해봐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저 친구를 예뻐한다. 이렇게 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백날 좋은 자기계발서를 읽고 좋은 동기부여 컨텐츠를 봐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이겁니다. 좋은 행동 배우고 좋은 마인드셋 배워요. 그런데 좋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미래로 미뤄요. 그거는 힘이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내가 새벽 기상에 대한 영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어. 그럼 나는 새벽에 일어난다 하고 당장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감사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메시지를 접했어. 그러면 나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한다. 감사할 거야. 이게 아니고 감사하다 라고 단언하고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작의 기술에서 제시하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라? 단언, 선언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책에서는요. 단언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려줍니다. 그 단언의 내용 6가지로 이 책의 주요 골격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내용을 단언하고 선언해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입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증명하는 일에서 이기고 있다. 위의 경우라면 당신은 시간이 없다는 것, 혹은 당신이 꿈을 대는 사람이라는 것, 혹은 루저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당신은 늘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일을 하는 것이다. 아니면 뭔가 다른 것을 증명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스로에게 자신의 행동을 들여다보라고 주문하는 일이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가 무엇인가? 모든 게 끝났을 때 당신이 옳았다는 게 밝혀지는 그 단어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까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고 부정적 생각을 하면 부정적 결과를 만들 만큼 생각이 강력하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긴다는 게 마냥 좋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퇴근 후에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만 하고 실제로는 소파에 누워서 먹을 거 치킨 먹으면서 넷플릭스 보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졌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기고 있다는 겁니다. 뭐에 이기고 있는 거예요? 책이 말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책에서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라는 것, 꿈을 대는 사람이라는 것, 루저라는 걸 증명하는 걸 이겼다,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배운 맛이에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증명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운동을 해야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행동을 안 해? 그러면 너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는 사람이야. 너는 입만 산 사람이야. 라는 걸 성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너무 세가지고 조심스러워요. 자, 그런데 좀 세긴 하지만은 굳이 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퇴근 후 상황에 있어서 퇴근 후에 내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은 누워서 쉬는 거야 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한켠에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그대로 가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우리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걸 힘들어하지만 운동선수들이 힘들어할까요? 우리만큼은 아닐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를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머릿속에 내가 운동이란 게 특별한 행위라기보다는 그냥 당연히 해야 하는 것, 그냥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고정관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사는 거죠. 즉 우리는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의 삶에 대한 청사진 혹은 플랜, 가상 스파링 이런 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그거를 성공적으로 살아내는데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그게 부정적인 모습의 시나리오고 부정적인 모습의 가상 스파링이 되는 거죠. 책에서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라고 단언하라는 이유는 뭐냐면요. 생각의 무서움을 알라 라는 취지라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건 무엇을 생각하고 있건 우리는 무언가를 증명하고 있는 거고 이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의 힘, 우리가 무엇을 하든 이길 수 있다는 이 강력한 힘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순간 조심스러워집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구나. 뭔가 그냥 진짜 그거는 모든 것 정말로 달성이 될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증명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무게감을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고 있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혹은 나의 일상에 대한 계획을 성공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그 중압감과 중요성을 좀 자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딱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북토크 시청자 중 약 60%가 구독을 안 한 채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북토크 채널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통해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두 번째 단어는요. 나는 할 수 있어입니다. 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야죠.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열심히 살 필요가 있습니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어차피 안 될 거야. 어차피 할 수 없어.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욱더 빨리 망하는 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믿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지 못하냐? 의심하고 걱정하기 때문이죠. 진짜 될까? 정말 이게 가능한 걸까? 의심 혹은 걱정. 아, 내가 예를 들어 유튜브를 했는데 사람들이 얼굴 알아보고 직장에서 내 얼굴이 팔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혹은 내가 뭐 스토어 했다가 물건 잘못 사입해가지고 제대로 못 팔아가지고 재고를 떠안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뭔가 하늘이 무너진다. 이거 큰일 난다. 이런 걱정이 항상 우리를 사로잡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하는 그 걱정은 사실 대부분 쓸모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당신이 경험한 모든 일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며 지금 당신이 상대하고 있는 문제를 생각해보라. 지금 이 시점에 당신 앞에 놓인 모든 일은 그저 수많은 다른 일들의 바닷속에 있는 또 하나의 일일 뿐이다. 당신이 탄 배는 그렇게 쉽게 가라앉은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파도도 치고 폭풍우도 지나고 가끔 멀미도 하겠지만 우리가 인생이라 부르는 저 바다를 건너는 당신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다. 사실 우리가 걱정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는 걱정의 전문가야. 살면서 이런 일 생기면 어떡하지? 내가 이런 뭐 고백했다가 차이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물건 팔아봤다가 막 고소당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식으로 걱정이란 걸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걱정이 현실로 이루어진 일이 얼마나 있었냐는 거죠. 혹은 현실로 이루어졌더라도 그게 정말 배가 침몰할 만큼 큰 일이었던 적이 있냐는 겁니다. 99%의 경우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을 항해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바람을 만날 때도 있을 것이고 파도가 세게 칠 때도 있었을 것이고 뭔가 문제가 많았어요. 인생은 문제가 참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우리의 배가 전복되어 있냐? 아니라는 거죠. 그냥 말짱이 항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걱정을 할 필요도 없고 걱정거리가 있다고 해서 멈춰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뭔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떠오르신다면요, 방금 이야기해드렸던 이 항해의 비유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파도가 치고 때로는 뭐 풍랑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는 아직 좌초된 적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는 할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끊임없이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책에서 제안하는 세 번째 단어는요,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입니다. 사실 아까 좀 전에 이야기했던 두려움과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확실성이 두려움을 유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좀 우리가 바꿀 필요 있어요. 뭐냐? 불확실한 것은 두렵다. 이 생각의 메커니즘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확실한 것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이죠.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성을 찾아 불확실성으로부터 도망친다면 환상에 불과한 것을 위해 사실상 인생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것을 거절하는 셈이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보장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불확실성. 이 세상 모든 것은 정해진 게 없고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만, 그거 하나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불변의 진리 같은 그거를 우리가 두려워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냥 모든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마치 뭐랑 똑같냐면요, 태양이 동쪽에서 떠, 무서워, 두려워, 이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불확실성은 그냥 팩트고 그냥 바꿀 수 없는 만고불변의 진리 같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스스로를 계속 다잡아야 되냐?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한다. 그냥 자연의 법칙 같은 거다. 해가 뜨고 썰물이 빠졌다가 밀물이 들어오고 뭐 이런 것처럼 그냥 당연한 자연의 흐름이다 라고 스스로를 계속 세뇌시킬 수 있어야 된다. 세뇌라는 표현이 적절할진 모르겠지만 저는 세뇌라는 단어를 별로 나쁘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불확실성을 마치 우리가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못 받아들이면 피곤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정말 피곤합니다. 제가 그랬었거든요. 제가 사업하면서 자꾸 막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클라이언트한테 진짜 상상도 못한 컴플레인 이런 게 들어오기도 하고 몇 달을 공들였는데 전액 환불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막 자꾸 문제가 터져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다. 사업 이거 해야 되냐? 너무 하기 싫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때 인생이 정말 바닥이었거든요. 그리고 너무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한 거예요. 근데 피곤할 만했어. 왜?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자연현상이 찾아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쓱 도망가야 되는데 그걸 맞아서 서고 있던 거예요. 그냥 그 흐름 타고 쓱 흘러갔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그냥 자연재해 같은 거다. 자연현상이다. 우리가 길 가다가 갑자기 비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비 맞으면 기분 안 좋죠. 그렇지만 하루 종일 그 비 왔다는 사실에 씩씩거리면서 왜 비가 내린 거야? 저 신이란 놈이 나를 미워하는 게 분명해. 안 이러잖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한 거니까.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불확실성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을 만났을 때 웰컴, 들어와 이렇게 환영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작의 기술에서 제안하는 네 번째 단어는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이 문구를 보자마자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아이디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라는 내용의 명언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 SNS 구루 중에 게리 바이너척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게리 바이너척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Ideas are shit. 아이디어는 똥이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 Execution is everything. Execution이 실행이거든요. 실행이 모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게 제가 과거에 어떠했나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자기계발서를 읽으면은 자기계발서 쓰신 분들은 좀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책을 읽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나도 대단한 사업가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런 컨텐츠들 접하다 보면 이런 사업하면 괜찮겠는데 하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하면 될 것 같고 나도 그 사람들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 같아 라는 착각이 들어요. 저는 이걸 아가리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이게 누구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가리 사업가. 아가리로는 못할 게 없어. 입으로는 못할 게 없어요. 진짜 막 아이디어만 충만해서 와 진짜 나도 100억 1000억 가는 건가? 그 상상이 언제 깨지고 현실을 지각하게 되냐? 실천해보면 알게 됩니다. 직접 해보면은 와 이게 뭐 하나 쉬운 게 없구나. 제가 사업 처음 시작하고 나서 가장 존경스러웠던 분들이 누구시냐면요. 동네 고깃집 사장님들이 그렇게 존경스럽더라고요. 이게 그 사장님들 중에서도 본인 혼자 막 12시간, 13시간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 말고요. 그러니까 혼자서만 몸으로 뛰시는 분들 말고 직원들 여러 명 뽑아서 좀 가끔은 사장님이 업장을 비워도 잘 돌아가는 고깃집. 물론 사장님이 대부분의 시간 상주하시면서 잘 돌아가는지 감독하지만 어쨌든 사람들을 뽑아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돌리는 그 우리가 어디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 사장님들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알았어요. 나는 아가리 사업가였구나. 아이디어만 가지고 사업가인 척 재고 있었구나. 실제로는 남들이 보기에는 평범하다 할 수 있지만은 고깃집이든 뭐든 저 업장을 만들어서 행동을 해서 누군가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 저분들이 진짜 사업가였구나. 나 같은 가짜 사업가가 아니고.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는 거 말을 보면서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디어만 떠올리고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내가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다고 사업가가 될 수는 없지 않나. 내가 유튜브 해봐야지라는 생각만 가지고 유튜버가 될 수 없지 않나. 우리가 사업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가치를 제공하고 매출을 만드는 사람을 사업가라고 불러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까? 콘텐츠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콘텐츠를 하나라도 업로드해서 피드백을 받은 사람을 우리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누구를 선생님이라고 부릅니까? 머릿속으로 야 이거 사람들이 궁금해하겠는데 이거 사람들 알려주면 너무 좋아하겠는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뭐라도 알려주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는 단계에서 멈춰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고 싶을 때만 하려고 해서 그럽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 오늘은 영감이 넘쳐. 그러면 행동을 해. 그래서 잠깐 뭐 크리에이터가 됐다가 사업가가 됩니다. 근데 기분이 안 좋아. 컨디션이 안 좋아. 오늘은 뭔가 안 될 것 같아. 행동을 안 해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로 나를 규정하는 행동을 해내기 위해서는요.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내면의 상태가 자신이 하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정말로 훌륭한 결과를 내는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이유는 그런 감정을 겪는 동안에도 그에 휘둘리지 않고 행동하는 법을 터득했기 때문이다. 훌륭한 분들이 훌륭한 이유가 뭐라고요? 감정 상태에 상관없이 행동하는 방법을 터득했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시는 분들이 훌륭한 이유는 뭡니까? 그 중간 과정에서 분명히 힘들 때가 있었을 것이고 진짜 다 때려치고 싶을 때가 있었을 것이고 너무 화가 머리끝까지 나거나 몸이 아팠을 때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대단한 겁니다.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존경스러운 이유가 뭡니까? 글쓰기 싫을 때가 분명히 있었을 거고 책을 냈는데 안 팔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책을 썼기에 그들이 대단한 겁니다. 이처럼 누군가에게 훌륭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규정지어지고 불려지기 위해선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행동하는 법을 터득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루 안에서도 컨디션이 저하될 때가 많고 일주일 안에서도 오늘은 좀 영 아닌데 싶을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 안 좋은 순간들이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안 좋은 순간에도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책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다음번에 혹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게 되면 즉시 다음 행동으로 옮겨가라. 그 생각과는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더 구체적으로는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지배되지 말고 당신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행동하라. 자, 방금 뭐라 그랬죠?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생각을 경험하거나 느끼면 바로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라 라는 겁니다. 이걸 일종의 트리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습관 과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이 행동들은 사실 일련의 트리거와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낀다, 치킨을 시킨다. 트리거였고 행동인 거죠. 피곤함을 느낀다, 눕는다. 졸린다, 잔다. 이런 식으로 일종의 트리거가 있으면 그에 따른 반응과 행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제가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피곤하면 누워야지. 배고프면 먹어야지. 이렇게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꼭 이렇게 당연한 조합이 아니더라도 우리 나름의 조금 어색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새로운 트리거와 반응을 조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고픔을 느껴. 그럼 치킨을 시키는 게 좋은 거지만 예를 들어서 견과류를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혹은 지루함을 느껴. 유튜브를 본다라는 게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이지만 지루함을 느낄 때 나가서 걷는다라는 행동을 매치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요. 어떤 A라는 트리거가 있을 때 우리가 B라는 행동을 해. 근데 이 B라는 행동이 문제야. 이걸 바꾸고 싶어. 기분이 안 좋으면 때려친다. 이 연쇄고리를 끊고 싶어. 그러면은 이 특정 트리거가 작동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걸 좋은 행동으로 규정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설정해 놓은 트리거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업무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제 좀 잠깐 쉬어야겠어 이런 휴식을 생각하는 트리거가 발동을 하면은 제가 자동적으로 하던 행동이 뭐였냐면은 핸드폰을 보더라고요. 그런데 이 핸드폰이 얼마나 요물입니까? 유튜브를 보면은 뭐 북토크가 계속 뭐 떠들고 있고 뭐 인스타 보면 진짜 더 자극적인 거 넘쳐나고 그러니까 분명히 10분 쉬어야지 20분 쉬어야지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1시간이 날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내가 쉬어야지라고 생각했을 때 핸드폰을 봐버리는 순간 이거는 쉬는 효과도 없을 뿐더러 그냥 시간이 통으로 날아가 버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즉각적으로 나는 무조건 이거 한다라는 규칙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저는 뭐하냐. 푸시업 합니다. 쉬어야지라는 생각이 들면 무조건 푸시업을 해요. 사무실에 푸시업 바를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푸시업하고 핸드폰에 손이 갈라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런 식으로 물론 가끔 만지긴 합니다. 근데 핵심은 뭐냐면요. 내가 주로 어떤 상황에 문제되는 행동을 한다라는 걸 깨닫고 그 행동을 바꿔치기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하다가 배고플 때 그 간식 드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간식이 좀 단 거가 많습니다.
초코 쿠키라든지 M&M 초콜릿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일 때가 많잖아요. 당연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식들은 먹으면은 슈가 크래쉬라고 해서 처음에는 이제 좀 혈당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생산성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오히려 더 피곤해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배고픔을 느꼈다라고 하면은 초콜릿을 먹는다, 과자를 먹는다 이게 아니고 견과류를 먹는다 이런 식의 행동을 다른 행동을 세팅할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보여주는 겁니다. 칼 융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신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을 규정한다.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말해봤자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언제 당신은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까? 운동을 할 때 운동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행동을 많이 못하는 이유는 뭐다? 기분과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그럼 이 연결고리를 끊고 기분과 감정에 상관없이 행동을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이 행동은 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떤 부정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트리거가 작동할 때 그 행동 자체를 바꿔버려야 한다. 연결고리를 바꿔야 한다. 배고파? 치킨 먹어. 이게 아니고 배고파? 견과류 먹어. 지루해? 핸드폰 봐. 이게 아니고 지루해? 푸시업해. 나가서 걸어. 이런 또 다른 연결고리를 생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자, 지금까지 4가지 단원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첫 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어. 두 번째, 나는 할 수 있어. 세 번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네 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해 라는 단원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런 단원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조금 인생의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번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부단하게 노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5번째 단원은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입니다. 세상 그 어떤 자기계발서에서 혹은 그 어떤 동기부여 컨텐츠에서 좋은 걸 알려줘도요. 그걸 딱 한 번만 하면 인생이 변한다? 그건 없어요. 누군가 이거 한 번 하면 인생 무조건 바뀐다라고 말하면 저는 그거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좋은 행동을 부단하게 꾸준하게 반복할 때 인생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부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이건 어려운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꾸준하지 못했을 때 자기가 내가 부족했구나. 정말 나는 부단함이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부단해져야겠다. 난 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현실 인식을 하고 반성을 하는 사람은 진짜 별로 없어요. 보통 어떻냐? 부단하지 못했던 이유를 댑니다. 핑계를 대요. 어떤 핑계를 대냐? 우리 가족이 나를 지지해주지 않아서 직장에서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해가지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전부 별로여가지고 이렇게 뭔가 내가 성공하지 못하고 꾸준하게 노력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핑계를 대요. 마치 우주의 무언가가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처럼 저 친구가 잘 되고 싶어? 저 친구가 열심히 살려고 해? 부단히 살려고 해? 그렇게는 안 되지라고 뭔가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한다라는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책에서 팩트 폭행을 제대로 날려주는데요. 이렇게 팩트 폭행합니다. 결국에 가면 당신을 성공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세상이 아니다. 당신이 뭐 그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주는 당신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도 실패시키기 위해서도 공모하지 않는다. 당신을 멈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은 무언가가 나를 멈춰 세웠다는 생각에 당신이 공조했을 때다. 자, 뭐라고요? 네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우주가 너를 도와줘? 혹은 너를 망하게 해? 아니야. 세상 그 무엇도 너를 성공하게 빡빡빡 밀어주고 혹은 너를 실패하게 막 무시하고 아니야.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이 우주로 보면은 너는 그냥 먼지야 라고 이 책이 팩트를 세게 날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 좋지 못한 환경이란 건 분명히 존재해요. 내가 가장 많이 만나는 5사람의 평균이 나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무엇을 보고 듣느냐가 성공에 불리한 환경에 작용을 하는 것 혹은 유리한 환경이 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온 우주가 당신을 억까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리고 그 환경에 안 좋은 환경에 처해 있다는 게 불가항력적인 건 아니라고요. 내가 노력하면 바꿀 수 있는 거야. 근데 언제 불리한 환경이 정말로 극복 불가능한 환경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세상이 나를 방해한다는 생각에 내가 동조해버릴 때, 내 주변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라는 생각에 내가 동조해버릴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해야 됩니다. 부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부단한 게 어려운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선, 내가 더 꾸준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겠다 전략을 세우는 건 괜찮은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꾸준하지 못한 건 저놈 때문이야, 세상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당신은 세상이 당신을 일부러 억까하고 일부러 실패하게 만들 만큼 대단한 존재가 아니다 라고 책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저 원래 꾸준하게 하는 건 힘든 거라는 걸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단할 거야 라고 끊임없이 단언하면서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단어는요,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입니다.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사를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편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현재에 살아라. 달리 살 방법도 없지 않은가. 끊임없이 예상하지 말고 이슈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가서 해결하라. 인간이 진짜 똑똑하거든요. 우리의 뇌의 잠재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잠재력을 어디에 써버리냐?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해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거야? 어떤 문제가 이렇게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 이걸 건설적인 방향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은 일어나지도 않을 문제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는데 사용합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걱정거리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뭐 1% 미만이야. 근데 그거에 대해 걱정하고 우리의 뇌 에너지를 쫙 사용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재를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래를 살고 있는데 그게 우리에게 좋냐? 좋은 결과를 가져오냐? 아니에요. 우리가 그 미래에 대해 생각해서 예방할 수 있는 문제라거나 해결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일부, 1%, 그 미만, 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로 심각한 일들 있잖아요. 이거는 생각한다고 어떻게 예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뇌 자원을 활용해서 미래를 살려고 해봐도 살래야 살 수도 없는 게 미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언제를 살아야 돼요? 현재를 살아야 된다. 그냥 문제가 좀 생겨도 되지. 문제 생기면 그때 대처하고 해결하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여 라는 단언이 필요한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기대하고 예상을 합니다. 그게 긍정적인 기대였다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면 실망하게 돼요. 그게 부정적인 기대였다면 그 부정적 기대를 현실로 안 만들려고 막 고민하는데 실제로는 그 부정적 기대가 현실로 일어날 확률이 별로 없어. 혹은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별일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고민하느라 현생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나는 기대하지 않는다. 예상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현재를 받아들일 뿐이다. 라는 단언이 우리의 정신적 건강에도, 그리고 보다 효율적인 일에 우리의 자원을 집중하는 데도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시작의 기술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 메시지를 좀 소개해 드렸어요. 한 문장으로 오늘의 핵심 이야기를 말해보면은 자기 대화가 핵심이다. 이게 메인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생긴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대화를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어 간다? 단언을 통해서. 단언이라 함은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지, 나 긍정적으로 살면 좋겠지, 이게 아니고 나는 감사할 거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강하게 선언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아침에 하든 타이머를 맞춰놓고 하든 저녁에 하든 언젠가는 계속 해야 된다. 이 단언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다? 첫 번째, 나는 이기게 되어 있다. 나는 무엇이든 이기게 되어 있다. 내가 설령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실패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사실 실패하는데 이기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내가 어디에 이길지를 정해야 된다. 두 번째,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모든 일의 출발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를 믿지 못한다. 왜? 두렵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다?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서 내가 실패하지 않을까? 넘어지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 인생 항해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 인생의 배는 풍랑을 맞았고 잠깐 길을 잃은 적은 있을지언정 좌초되고 전복된 적이 없다. 인생이라는 항해는 어쨌든 흘러갈 것이다. 세 번째, 나는 불확실성을 환영해.
불확실성은 자연의 법칙이다. 자연의 법칙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인생이 피곤해진다. 그러기에 문제를 예방하려고 불확실성을 다 없애려고 막 골머리 앓고 막 끊임없이 정보를 찾고 계속 다른 사람의 컨텐츠를 소비하고 이게 아니라 문제는 생기는 거구나. 그럴 수 있지. 라는 열린 마음을 취하자. 네 번째,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 나를 규정한다. 아가리 사업가가 되지 말고 아가리란 말을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너무 제가 생각할 때는 직관적으로 이 아이디어를 제시해 드릴 수 있는 표현인 것 같아서 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하냐, 뭘 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이디어는 똥과 같은 것이고 행동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기분에 상관없이 행동하는 법을 익혀야 된다. 다섯 번째, 나는 부단한 사람이야. 이 앞에서 말했던 모든 단원을 그냥 한 번 하고 인생이 바뀌냐? 아니다. 우리는 꾸준하게 실천해야 된다. 꾸준하게, 부단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부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무엇이다? 패배자 마인드를 버려야 돼요. 세상이 나를 방해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다. 누군가 나를 방해하고 외부 환경이 나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내가 외부 환경에 동조하냐 아니냐가 결정한다. 마지막 여섯 번째, 나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 미래를 예상하고 미래를 살려고 하면 예상도 안 되고 대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다?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문제가 생겨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대처해 나가려는 현재를 사는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의 기술의 영어 제목이요. Unfuck yourself예요.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보면은 좀 욕설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만 네 인생 망쳐. 네 인생 좀 그만 망쳐 이 새끼야 이런 느낌의 제목이거든요. 제목이 강력한 만큼 내용도 강력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스스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데요.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고 그걸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것도 문제고 그거를 개선할 방법도 모른다는 게 큰 문제일 텐데 그 문제의식과 해결 방법까지 고르게 잘 제시해주는 책이어서요. 오늘은 이 시작의 기술이란 책 한 권을 좀 딥하게 파봤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께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요. 시작의 기술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